역사 2, 1과 4, 삼국의 경쟁과 발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발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구려에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가 발전하였죠. 광개토대왕은 영토를 확장합니다. 4세기 말에 왕위에 올라서 한강 이북까지 진출을 하게 되겠고요. 거란, 후연을 격파하고 부여까지 먹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 요동 지역을 대부분 차지하고요. 신라 내무령이 도와달라 했죠. 그래서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하고 신라에 대한 영향력, 신라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금관가야까지 진격하여서 금관가야가 힘이 약해지죠. 대가야로 넘어가게 되고 광개토 대왕 능비 아들입니다. 장수왕이 세웠지요.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고자 건립했습니다. 그것이 옆에 나오는 그 광개토 대왕 능비 되겠고요. 아들입니다. 장수왕이에요. 오래 살았다는 뜻이죠. 평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남쪽으로. 국내성의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하려고 평양을 천도해요. 다시 한번 평양 천도의 목적은 귀족 세력 약화, 왕권 강화, 그리고 남진 정책하기 위해서. 중국의 남조, 북조, 이때 지금 위진남북조 시대거든요. 남북조와 각자 교류하면서 중국 세력을 견제합니다.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해서 결국은 한성을 먹습니다. 백제의 계로왕이 살해당하고요.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다?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그곳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충주 고구려비 되겠고요. 그래서 고구려는 영토를 되게 많이 넓혔어요. 독자적인 천하관, 천하가 자기네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천하의 중심이야. 고구려 왕은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여기면서 광개토 대왕 때 영락이라는 독자 연호를 사용해서 고구려가 중국과 대등한 나라임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광개토 대왕 능비 충주 고구려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고구려가 영토 확장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고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독자적인 천하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고구려가 힘이 세니까 그 밑에 있는 백제는 죽지요. 백제가 쇠퇴합니다. 대외정세,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견제하고 하고자 나제 동맹을 체결합니다. 신라와 백제의 동맹입니다. 백제 비유왕, 신라의 눌지왕이 했고요. 그래서 수도로 옮겨요. 고구려가 공격하니까 한강유역, 수도를 뺏겼죠. 그래서 수도,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국력이 약화돼요. 웅진 때에는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간이 자꾸 세력이 다툼이 있어서 힘이 약해져요. 자, 중흥 노력하는 왕 순서 외워두셔야 되겠죠? 동성왕, 무령왕, 성왕대인데요. 동성왕, 무령은 요거는 웅진 시대입니다. 웅진 시대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동성왕은 동성 결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라 왕실과 혼인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했고요.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양과 활발하게 교류했어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무령왕릉입니다. 옆에 보이시죠? 지방의 22담노에게 왕족을 파견했어요. 무령왕은 두 개입니다. 무령왕릉, 중국 남조의 양, 지방 22담노에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을 통제를 강화합니다. 성왕이 제일 많이 나오죠? 이 아저씨는 사비. 수도를 사비로 옮깁니다. 천도를 하면서 한때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게 됩니다. 중앙에 22개 실무관청을 만들어요. 다시 무령왕은 지방에 했지요. 성왕은 중앙에 22개 실무관청 설치하고 오부오방 통치제도를 정비하고 불교 유교를 장려하면서 중국 남조와 교류를 하고 일본에 불교를 전파해요. 노리사치계 들어보셨죠? 하고요. 신라와 연합하여서 한강 하류를 일시적으로 회복을 했어요. 우와, 한강 먹었어 다시. 하지만 신라의 진흥왕이지요. 나주 동맹을 깨고 뒤통수 쳤다 그랬죠. 한강 지역을 자기가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신라랑 싸우자 했지만 관산성 정투에서 전사해서 성왕은 끝. 자, 그러면 신라는 점점 발전을 하게 되겠죠. 지정왕 들어갑니다. 지정왕은 국호를 신라, 그래서 중국식 칭호인 왕 이렇게 바뀌고요. 지방을 지방관 파견했다. 영토를 확장을 해서 우상국을 복속합니다. 그리고 순장 같이 묻는 거 하지 마. 우경, 소우자, 경작할 경자 이렇게 들어가죠. 지정왕은 4개 외우셔야 돼요. 신라, 왕, 우경, 우상국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증왕은 4가지 거를 했고요. 자, 이제 법흥왕하고 진흥왕 때가 발전 많이 하게 되죠. 법흥왕은요 뭘 하느냐? 율령, 법률을 반포하고 관등제를 몇 개? 17개로 합니다. 관복, 요게 옷이죠. 공무원들 옷 요렇게 입어 라고 하고 화백회의를 이끌게 한 상대 등을 설치를 하고요. 병부, 군사병자지요. 군사지휘권을 장악합니다. 중요합니다. 불교를 공인해요.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공인을 해서 사상을 통합하려고 도모했어요. 연호, 건원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해서 자주성을 드러냅니다. 금관가야 먹지요. 정복하고 낙동강 하류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진흥왕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진흥왕은 불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황룡사,
절입니다. 황룡사를 건립하고 국가의 정신적인 통합을 도모하고 그리고 화랑도라고 하는 걸 봐주셔야 돼요. 너네들 태권도 화랑 태권도 같은 거 많이 들어봤죠? 청소년 조직이에요. 국가 조직으로 정비하여서 인재 똑똑한 청소년들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삼국통일에 이바지해요. 여기 들어간 애들이 김춘추, 김유신 요런 애들이 있지요. 영토를 확장하는데요. 한강 유역을 다 차지했어요. 아까 성왕 뒤통수 쳤다 했지요? 그리고 대가야까지 정복해서 가야는 이제 없어지고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함경도 남부까지 진출해서 4개의 진흥왕 순수비 그리고 단양 신라 적성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 있느냐? 여기 단양 신라 적성비는 고구려 영토까지 먹었어 라고 하는 요 비 단양 신라 적성비 진흥왕 때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가 한강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경제 군사적 요충지인 한강을 먹음으로써 한강 유역의 경제력, 농사 잘 되지요.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의 연결을 차단시킬 수가 있고요. 황해를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되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삼국 항쟁의 주도권을 장악해서 나중에는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됩니다. 한강 유역 차지한다는 건 한 번 더 백제 군초고왕, 고구려 장수왕, 신라 진흥왕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각각의 전성기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말하면 되겠습니다. 가야 한번 보겠습니다. 가야는 낙동강 하류입니다. 변한 지역입니다. 여러 소국이 연맹 국가입니다. 라고 하는 거. 전기는 김해, 금관가야고요. 후기는 고령의 대가야입니다. 둘 다 철이죠. 김해는 바다 쪽이니까 해상교통이고요. 후기는 철기 들어가고요. 대가야가 그 다음에 소백, 삼백 서쪽까지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거. 신라가 금관가야, 법봉왕 때, 대가야, 진흥왕 때 먹고 끝. 요게 서술형에 잘 나온다 했죠? 왜 가야는 연맹에서 끝나고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느냐? 국가 안에 대내적으로는요. 각 소국이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지배력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고요. 대내외 국가 밖에 대외적으로는 신라와 백제 사이에 끼어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신라한테 먹혔다. 다시 가야가 시험에 나오면은요. 요렇게 여기 지도가 나오지요. 금관가야 그 다음에 대가야 위치 봐주시면 되겠어요. 금관가야에서 광개토 대왕한테 한 대 맞고 뒤로 넘어갔어요. 얘들은 덩이새 그리고 철제 판갑옷을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야 연맹은 철 산지와 제철 기술이 아주 뛰어났는데요. 특히 판갑옷이라고 하는 거 봐주셔야 되겠어요. 판갑옷은 철판을 이어서 갑옷을 만들어서 아 이것이 가야가 철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안 했구나. 무령왕릉 내부 모습 보시면은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묘지석, 무령왕릉과 왕비가 묻혔다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석수, 요것은 요거 돌짐승이지요.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청동거울 같은 여러 가지 유물이 나타났습니다. 까지